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지체장애가 있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이동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해안길을 걸었고 맛있는 해산물을 맛보고 차가운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었어요. 다음 주도 떠나볼까? 여행에 대한 용기가 샘솟았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낮아서 서울 3.5도, 대구 2.8도 등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내륙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겠고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전, 광주 12도, 대구 13도, 강릉, 제주 14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곳곳에는 뿌연 먼지 한 개도 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충북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일 전망이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울 영하 1도, 철원 영하 5도, 안동 영하 2도 등이 예상되고 낮 기온도 한 자릿수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다음 주면 12.3 비상계엄 1년이 됩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좀 숨가팠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두 분 먼저 지난 1년 돌아보면서 한번 소회 또는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진짜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죠.
지금도 그게 실화인지 영화인지 뭐 헷갈릴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때 경찰 저지선 뚫고 들어온 게 그게 벌써 1년이라니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화성시에 있는 제 집에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네. 국회까지 오는데 35분 만에 왔습니다. 직접 운전하셨습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예, 보좌진하고 같이 왔는데 30분 만에요. 35분 만에 왔습니다. 35분이요? 예, 뭐 신호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그렇게 왔었는데 그렇지만 이런 헌정사가 사실상 중단될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는데 국민들의 저력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K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찬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내란 재판 과정을 보면 여전히 그 내란 수괴로 지목받은 윤 전 대통령이 정말 비루한 변명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인이나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국민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국민들의 힘으로 네. 잘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정말 1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3일 이후에 저희 당시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께 함께 입장문을 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 마음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에 대해 당시에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운데 중략하고 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그때도 국민들 앞에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마음으로 1년이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제 또 중요한 입법 예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76년간 지속이 됐더라고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정 의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불거졌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두 분은 이 지금 입법 예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개정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네. 소신 있게 일하는 국민의 봉사자 그리고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큰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대로 예. 따라서 조춤. 예. 네. 그런데 지금 들으면 약간 좀 이상한 거나 좀 재밌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이 육성으로 복종을 확약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임용 때요. 네. 자, 일반 공무원은 2010년 6월까지. 그다음에 법원은 진짜 놀랍게도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이제 기관장에게 선서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 복종의 의무가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은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네.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기본 보면 이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건데요. 내용을 뜯어 보면은 소속 상관이어야 하고 명령을 내리려면 네. 그다음에 현재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직무상의 명령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명령은 복종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사실 이게 정당한 명령이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말을 안 쓰더라도 당연한 것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었고 네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역으로 해석하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법의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상사의 명령 뭐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상사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관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또 그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공직 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뭐 불법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게 좀 맹목적인 복종 그다음에 그런 것들 좀 극복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원래 공무원은 본인들의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라야 되고요. 그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게 법이잖아요. 법. 네. 예. 그리고 일반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은 또 본인들 스스로가 네. 그 위법하지 않게 또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법이 A에서 B로 바뀐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다만 이 법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이제 의도가 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쟁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 시에는 어떤지 이런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떤지 뭐 이런 예외 조항들은 몇 가지 해서 단단히 해줘야 된다 법적으로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의무가 있든 없든 모두가 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런 원칙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권이 하고 있는 일이랑 상당히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게요. 네. 우리가 계속 이 라디오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7,800억의 범죄 수익이 환수할 길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어땠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 권한 없는 항소 포기 명령을 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증언들이 이어지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또 661명이나 동원을 해서 TF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헌법을 잘 지켰는지 뭐 이러면서 TF 만들어서 휴대폰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에 따라서 하냐고 국회에서 물었더니 이 현행법을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복종하는 의무는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ETF부터 거두어야 됩니다. 이 법 통과시키려면. 예. 그래서 말과 이 행동이 다르다. 만들고자 하는 법과 이 정부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다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를 그런 정치 현황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면은 사실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없겠죠. 아까 잠깐 이제 다른 상황에서 어떤 명령 불복종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군형법일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전투 중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즉시 사정에 처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별개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조치들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예. 이 공직사회 민주화를 좀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있는 공무원 그리고 또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또 법적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은 전국 지방 순회 국민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회 지역에 그런데 호남 지역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네. 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능한 지역부터 하고 있고 네. 또 향후에도 이 국민대회가 네.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어쨌든 전국 순회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민생과 관련돼서 민생 파괴 그리고 사법 파괴 부분에 대한 국민 대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대장동 관련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국민 네. 보고도 있고 네. 그리고 예산도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한 국민 설명도 있고 예. 그런 국민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12월 3일이 이제 일주일 딱 앞으로 다가와서요. 이제 각 당에서 아마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김희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가 또 그날 취임 10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계속 이제 관심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세요? 그거는 뭐 같은 당 의원 입장에서 네. 예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예, 왜냐하면 개인 자격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 어쨌든 당의 공동된 의견을 당 대표의 입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최근 들어서 장동혁 당 대표도 선수별로 의원들하고 미팅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원내 대표도 선수별로 의원들과 미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의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토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청래 대표도 그날 메시지를 내놓으시겠죠? 뭐 물론 내놓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이니까 예예.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언론들이 관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두 분 모두의 메시지에 다 관심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이제 메시지 얘기를 한 게 어제 이제 김용태 의원이 저희 프로에 출연을 해서 그 메시지 관련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당연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혁신 메시지도 함께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다른 매체에 출연하신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궁금했습니다. 네. 그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는 이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로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게 지금 강경 노선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서로 상반된 얘기고 같이 갈 수 없는 얘기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냐면 네. 국민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 우리 내부에서 네. 항상 싸움의 형태로 서로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고 하고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목소리도 단단히 해야 되고 네. 근데 내부의 목소리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그 나오는 목소리를 밖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다 수용하고 함께 해야지 그게 또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이렇게 수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취임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당 안에서도 갈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안에서의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들 당원 당규 고치면서 정청래 대표가 뭐 재선 갈 건지 아닌지 뭐 표를 대의원에게 줄 건지 당원에게 줄 건지 이런 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뭐 서두른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고스란히 여당이 지금 우리 야당을 향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자기들 안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아예 상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그게 국회에서의 그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행정권, 사법권까지 지금 손대는 법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법 한 개 한 개에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손대고자 하는 현 여건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 작업 또한 같이 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매일매일의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원적으로 손대는 큰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결은 안 되고 넘어가잖아요. 단편적인 사건들도 해결 안 되고 넘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중에 뭐 차명 거래했던 이춘식 의원 국회에서 차명 거래했던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또 그런 경조사비 뭐 모은 부분 이런 부분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면서 막 쌓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놓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또 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단순하게 무슨 강경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 국민의힘이 좀 그런 게 미약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양쪽의 목소리가 다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제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뭐 메시지라든가 행보 이런 데서 뭐 대해서 제가 뭐 논평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예. 아마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의도로 하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중도층 또 합리적 보수들의 표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뭐 하겠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낼 텐데 저는 뭐 거의 극우적 지지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발언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국을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사실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고립을 이제 자초하는 길인데 아마 이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동안 해놓은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들 때문에요. 지금 이번에도 영남 중심으로 이제 순회를 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지역 정당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김용태 의원 이제 발언도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런데 김용태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박정훈 의원, 또 박수민 의원 이런 분들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민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은 이제 지역구가 서울, 강남, 송파, 김용태 의원은 포천, 가평입니다. 네. 이 의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역구가 전부 수도권입니다. 네. 이 부분을 잘 좀 봐야 됩니다. 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나름의 그 객관적 시각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기득권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칠성 의원님이 네. 우리 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주신 조언에 대해서 잘 새기고 이 완전히 민주당이 이 경계할 수 있는 아니, 아까 저 정청래 대표 뭐 관련해서 또 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특히 합리적 보수, 네, 저희들은 합리적 보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 중에 이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이름으로 민생회복 법치소 국민대회를 열고 있는데 마치 영남에서만 대회를 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했기 영남을 때문에 중심으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치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에서 모입니다. 네. 오늘 충남 천안에서 모이고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주말에는 대전하고 충북 청주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강원 춘천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초에는 인천 경기 용인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영남에서부터 올라와서 오늘부터 이제 충청 시작되고 주말 지나면서 수도권까지 하고 네.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홍보 제대로 하셨네요. 네. 충분히 하시도록 전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까지요. 이제 당원들의 당심 반영 비율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가보면 1인 1표제
애가 지금 일주일 정도 지금 수년이 됐어요. 예, 중앙위까지 가는데 네. 일단 권 의원님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그런 건 예상하기 힘들죠. 예. 그래도 그건 이제 뭐 논의하면서 논의 이제 뭐 과정에서의 어떤 네. 네. 이거 뭐 일주일 연장할 것이다 이런 건 뭐 예상하기 힘들죠. 그거보다는 회의 네. 중에서 네. 이제 결정되는 네. 것이니까 어려운 것인데 네. 일주일 연장하면은 무슨 뭐 완전히 새로운 또 무슨 안이 나올 것인가 저는 네.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그 자체가 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당 투표에 있어서 정당의 네. 내부 투표에 있어서 네. 1인 1표제 문제는 이게 정말 해묵은 논쟁입니다. 예. 아주 오래된 논쟁이고 네.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그 실무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실무자들이 이거 엄청 고민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 뭐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다 명분이 있고 정답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정답 자체는 없지만 방향은 있다고 봅니다. 1인 1표제를 향해서 나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지금 현재 이럴 때 이제 주로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미국의 선거 제도죠. 예.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1인 1표제입니다. 1인 1표제라기보다 이제 철저하게 인구 비례니까 그게 사실상 1인 1표를 그 이제 그 반영을 해주는 네. 것이죠. 그런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2명씩을 뽑으니까 예. 그 주 내에서는 1인 1표지만 전체를 모아놓으면 그 비중이 틀린 것이죠. 한 표의 네. 비중이. 네네.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도 당내에서 정책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뭐 결정할 때 당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그때는 다 1인 1표로 합니다. 그 온라인 투표를 할 때 1인 1표로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 공직선거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론조사는 보통 많이 해봐야 뭐 1,500명, 2,000명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거야말로 1대 1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당원도 아닌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운으로 전화를 받아서 답변한 일반 국민들의 어떤 표의 비중이 당원들에 비해서 한 1000대 정도 되는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네네.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하는 명분은 아주 좋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좀 1인 1표제의 정신은 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이게 해묵은 논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번에 한번 다 모아서 네. 논쟁을 하고 그다음에 내친 김에 의결 종족수 문제. 의결 종족수요. 예, 의결 종족수 문제도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50% 이상 투표를 해야 된다든가 네네네. 또 당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시키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이 밑으로부터의 기반이 강해지는 그래서 정치 발전이 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권칠승 의원님이 하신 말씀 그거 하려면 지금 민주당 통과시키는 날짜 정해뒀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 안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논의를 하자고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한 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체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쭉 내가 정치를 하고자 하면 이 룰을 따라야 해라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선거마다 바뀌는 거예요. 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항상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자기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누구한테 유불리고 네. 어떻게 바뀌면 누가 네. 당선될지 말지가 네. 답이 나와버리는 거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재밌게 얘기하면 명청 갈등이지만 사실은 권력 투쟁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정청래 대표가 한 번 더 하느냐 그리고 그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가느냐에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투쟁 싸움이 지금 민주당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말을 놓고도 서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당원 대 대의원 비율이 1대 60에서 1대 20으로 바꾼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인데 네.
1대 20에서 멈추지 않았냐라고 강조를 하는 쪽과 아니다. 그때 이 비율을 확 낮춰서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강조하는 쪽이 다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심하고 당심 간의 논란으로 하면서 저는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다르면 안 되지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인데 민주당은 같은 당원 안에서도 그냥 당원이냐 대의원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당심 안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요. 당심 반영 비율이 원래 지방선거 경선할 때 50이었는데 70으로 지금 상향하는 안을 기획단에서 내놨잖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0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 또한 제가 지금 몇 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더 이길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를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어떤 심사를 거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심사가 다 이런 여론조사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 같이 복합될 것이냐에 따라서 네. 이 비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공천하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민주당은 지금 안이 만들어져서 일방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안을 만들어서 투표하는 장면만 놓고 있는 반면에 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첫 번째 단계에만 지났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과정에서 아까 뭐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논쟁되어 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뭐 채택 여부를 떠나서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성숙되고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자체가 네네.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에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게임의 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불리의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3대 7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건 공직 후보자를 정하는 방식이고 예.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당직 네. 선거죠. 그건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네. 그런 구별들이 좀 있다는 거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예. 1부 당당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가 어제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 폐지와 같은 내용이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사법행정위원회요. 네. 이 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논쟁도 사실은 뭐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던 이야기들이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요. 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천권도 아주 다양화하고 네. 그리고 또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두 가지 안이 제한돼 있습니다. 뭐 정관예우를 근절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 네. 그리고 사법행정에 있어서 비법관화를 상당히 또 추진하는 것. 네. 그 이외에도 뭐 향판제도를 폐지한다든가 또 판사회의를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중대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개혁안이 나오게 된 그 배경, 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는 사법부가 자초한 그런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하는 점을 사법부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의 남용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네. 그 법원을 통제하는 행정권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분산해낼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둔 개혁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이 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정말 입법 독재를 다른 이 사법부까지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예, 입법부를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인사청문회도 상관없이 정과 합의 30범이 넘는 국무회의 구성도 그냥 국회 상관없이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사법부까지 손에 넣어야 되니까 법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라는 거는 뭐냐면은 법관들의 사법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인사와 이런 총무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관들의 인사라든지 이 대정부 제국회 이런 일을 보기 때문에 네. 내부의 사정을 잘 알지만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이거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인사할 때 야 우리가 좀 인사 혁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인사는 내부 인사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외부 인사 데리고 와서 우리 회사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총무 기능도 우리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가지고 우리 회사 관련된 총무 기능을 맡겨야 돼. 어느 회사가 그렇게 합니까? 일반 회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헌법에서 명확하게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한 대법관을 이런 식으로 손대겠다? 지금 본인들이 추천한 대법관들도 민주당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께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 편 임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뭐 전담 특별부지만 사실 특별재판부 네. 구성하는 것도 헌법상 위헌이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추천권이 얼마나 잘못 작동되고 있는지 바로 일주일 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쿠팡 관련돼서 이제 그 상설 특검을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한변협에서 이 추천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법사위원이었던 이 서영교 의원이 그 대한변협 회장하고 그리고 쿠팡의 임원하고 그 특검 구성한 다음 날 바로 63빌딩에서 식사 같이 하고 나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 사람을 추천한 대한변협 쪽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특검 대상이 된 회사의 간부하고 같이 법사위원이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법행정위원회 말이 추천권이지 알게 모르게 정치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비법률인 넣을 수 있으니까 본인들하고 그 말 잘 통하는 사람. 그래서 한때 왜 김어준 대법관 뭐 이런 얘기 나왔듯이 그런 분들이 이
사법행정위원회에 추천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명백하게 위헌 위법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권 의원님. 그러면 다양한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혼자 다 하는 걸 놔두자라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죠. 기존에도 대통령 추천이나 이렇게 국회 추천 등 다양하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맞습니다. 판사들의 구성이고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구성이 또 별도로 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너무 쏠린 이 정말 제왕적 권력, 그 법원 행정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건 과거 뭐 한나라당 때부터 대법원 구성에 대한 그 혁신안들을 한나라당이 법원 이미 행정체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도 반대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쌓였던 이런 폐단들에 대해서 네. 과감히 고쳐나가는 지금 출발선상에 있고 찬반 양론이나 여러 가지 그 단점들 혹은 부작용들에 대한 뭐 얼마든지 논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한 거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제안을 근거로 좀 활발한 토론이 있고 좀 우리 사회가 변화를 필요로 할 때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 폐단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과감하게 좀 토론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법원 행정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를 하고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로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손을 댄다. 그리고 인사를 관리 감독한다. 아까 뭐 제왕적인 권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왕적인 권력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인사 총무 비서관 이쪽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사법행정위원회 만들듯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조희대 대법관 불러내가지고 막 괴롭히고 법적 이런 단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비법조인을 앉혀가지고 사법권까지 정치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절대 재판의 독립성 보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비법조인은 극히 일부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의 수장들을 선거에서 뽑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별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중요한 우리 사회의 아젠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치 공세적인 측면에서만 보실 게 아니고 네. 진짜 그 미래의 대한민국의 설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10초 정도 네. 남은 상황이어가지고 그 오늘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결심 공판이 있고 내일이 27일인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또 이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일 상당히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는 이제 원내 대표들 간에 최종 단판에 달려 네. 있다고 보고 저는 최근에 뭐 정치가 많이 실종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좀 결정적인 순간 또 어려운 순간에 양당 지도부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원만하고 무난한 방식 그리고 또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희철.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깬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특검 부분이라든지 법안 관련돼서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고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표를 한 거를 민주당에 가서 그거를 차이고 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여야 간에 협상한 것도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도 없는 민주당인데 내부 갈등이 그런 거를 더 키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존중할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추천했던 인권위원이나 이런 것도 투표 때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우리가 찬성을 해줬는데 우리가 추천한 사람은 민주당이 또 합의였고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놓고 없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당동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포근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기온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어제 이 시각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낮고